뱀띠는 12간지 중에서 6번째 띠로 기사년, 신사년, 계사년, 을사년, 정사년에 태어난 4년생을 가리킨다. 달은 음력 4월, 계절로는 여름, 절기로는 입하부터 소만을 지나 망종전까지, 한자로는 살을 뜻하며 오행으로는 화,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에 해당한다. 뱀띠는 여름을 여는 입하의 절기 이후에 펼쳐지는 사화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목의 기운이 진토의 작용으로 절정에 이른 후 입하를 지나면 생명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한 용솟음은 그만두고 옆으로 가지와 잎을 화려하게 펼치기 시작한다. 이제 화려함을 추구하는 계절, 명예를 추구하는 계절, 욕망을 추구하는 계절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이다. 태양은 하늘 높이 떠올라 대지의 생명들에게 뜨거운 양기운을 퍼붓는다. 이에 따라 대지의 생명도 성장의 욕망으로 들뜨기 시작한다. 뱀띠는 순수한 양기운의 결정체에 해당한다. 하지를 품은 오화의 소임을 맡은 말띠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사화라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화의 소임을 맡은 뱀띠는 순수한 양기운의 결정체인 형상을 갖고 있다. 사화는 기운이 넘치는 젊은 양인 것이다. 사의 한자 모양은 뱀이 몸을 사리고서 꼬리를 들이우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뱀은 양기운이 워낙 강해서 뱀을 한 번 먹으면 다른 한약재가 듣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또한 용띠 다음에 뱀띠가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은 그 뜻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데에 있으며 이는 용이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전략적인 사고에 강점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만 추구한다는 것이며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며 전략은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을 나는 용에 비해 뱀은 발을 땅에 딛고 있다. 용띠가 전략에 강점이 있다면 뱀띠는 보다 구체적인 전술에 강점이 있고 보다 현실적이며 실천력이 있다. 사화의 기운을 타고난 뱀띠들은 설득력이 좋고 뱀처럼 영리하며 언변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젊은 양의 기운이 넘치고 현실적인 실천력이 좋은 뱀띠에게도 지독하게 꽉 막혀버린 상황에 뱀띠의 뛰어난 전술력으로도 풀리지 않는 힘든 순간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런 뱀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뱀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뱀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뱀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색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기사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6번째 해이다. 천간이 기이고 지지가 사인 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기사년생은 1929년, 1989년 황금 뱀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신사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8번째 해이다. 천간이 신이고 지지가 사인 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신사년생은 1941년, 2001년 흰 뱀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계사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0번째 해이다. 천간이 개이고 지지가 사인 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계사년생은 1953년, 2013년 검은 뱀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을사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2번째 해이다. 천간이 을이고 지지가 사인 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을사년생은
1965년, 2025년 푸른 뱀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정사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4번째 해이다. 천간이 정이고 지지가 사인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정사년생은 1917년, 1977년 붉은 뱀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환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라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뱀띠의 지지인 사의 반환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서쪽과 서북쪽 사이의 서북서 방향이며 시계 방향의 10시 방향이다. 방위의 경계선은 각각 30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서북서 방향은 서북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환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잡은 대로 말이 가게 되니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면 움켜잡으니 돈, 재물과 관련이 많은 신살이 된다. 반환살 방향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인 천살은 재물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다. 반환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살은 역경 후에 따라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신살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반환살 방향의 특징은 신뢰이고 재물을 부르는 믿을 만한 장소인 것이다. 세 번째, 2024년을 맞이하였으니 50원 동전 24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4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환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환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5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사해 화신인 관자재 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을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관자재 보살 큰 보살님께 귀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자재 보살은 불가에서 12지신 중 4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이다. 관자재 보살은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고 중생들을 가르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보살이시다. 자유자재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는 대자대비의 보살이시며 관세음 보살의 화염불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뱀띠의 전반적인 운을 살펴보면 붉은 열매를 기다리며 주변을 맴돌던 뱀이 좋은 시기를 만나 인연과 결실을 맺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결실이 좋거나 인간관계에 있어 협력과 사랑의 결실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으니 무엇을 목적으로 하든 나쁠 일은 없다. 조언하자면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빠른 선택과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뱀띠는 기회와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 총명함으로 인해 뱀띠는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다. 뱀띠는 2024년 갑진년에 태양이라는 길성의 비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귀, 눈이 매우 왕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경험이나 자원이 풍부한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 뱀띠들을 지지하고 도와줄 것이다. 또한 귀인은 뱀띠에게 귀중한 기회들을 가져다 줄 것이며 직업, 사업, 재물 방면으로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뱀띠는 2024년 갑진년의 청룡이라는 길성의 영향도 받게 된다. 따라서 재물운이 형통할 것이며 정확한 투자 결정과 재테크 계획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투자가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경제적 기회를 만나 추가 수익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사업을 하거나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뱀띠는 2024년이 비즈니스 성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사업은 확장되고 발전할 것이며 사업 결정과 파트너 선택에 대한 뱀띠의 날카로운 안목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직장에서 뱀띠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과 찬사를 받게 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 보수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뱀띠에게 2024년 갑진년은 사랑이 넘치고 정겹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